자, 해운대고 2학기 내신 대비인데 아마 과학기술 다룰 걸로 예측이 되거든. 그러니까 일단은 학교 내신 교재는 무조건 100%할 거고요. 출제 예측까지 같이 해드릴 건데, 자, 이렇게 하자. 출제 예측은 앞으로 영상 안 올릴 거예요. 현장에서만 봐. 자, 두 번째, 출제 예측 교재도 앞으로 딱 부수를 정할 거야. 지금 우리가 프린트는 막 2개, 3개 찍어서 나눠줬잖아요. 앞으로 그냥 교재 한 권씩밖에 안 드릴 거야. 그래서 잘 챙기세요. 자, 봅시다. 1단락. 자, 우리 풀이 과정을 쓰는 거야. 그래야 습관이 되시고, 그래야 풀이 과정을 통해서 서술형을 뭘 어떻게 쓰셔야 되는지가 보이시니까 잡아갈게요. 그리고 지금 잘 맞으셨거든? 여러분이 이제 독서에서는 제가 크게 걱정을 하지 않지만 여전히 서술형이 문제야. 왜? 구조들을 그리라니까 지금 못 그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구조들을 무조건 그려주셔야 되고 자기 손으로 그려주셔야 이 큰 하나의 산을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1학년 그리고 2학년 초까지 하고 나면 여러분이 이제 독서에서는 크게 문제가 안 생기실 걸로 보이거든, 제가. 같이 해주시면. 자, 부지런히 해주시고 저는 그 해고의 그 방향성이 맞다고 봅니다. 전자녹음장치에 녹음된 자신의 목소리를 스피커를 통해 들으면 어색하게 느껴진다라고 그냥 뭐 한 거야? 도입한 거야. 자, 여기서 하나 더 정리하자면 여러분이 이제 지금 1학년이니까 자, 도입했는데 어떻게 도입을 했니? 네, 어떤 경험, 청자와 공유할 수 있는 또는 청자도 했음직한 경험이죠. 그 이유, 자, 그럼 봐봐. 앞에는 하나의 현상, 이펙트 E라고 적을게. 이유에다가 그 지시어 C라고 적을게. 그러면 소리에 대한 정의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야? 과정이야. 그래서 소리에 대한 정의와 과정이 그래 주제겠죠. 자, 2단락 그래서 우리 예상대로 뭐 하고 있어? 소리에 대한 정의로 시작을 하고 있죠. 물체 진동에서 발생하고, 자, 그럼 봐봐. 자, 발생하고 이런 논리교 집중하시라고요. 첫 번째는 뭐라고? 진동이 발생을 시킨다야. 그래서 첫 번째는 진동이야. 두 번째는 뭐야? 그 진동으로 인해서 전달되는 파동이야. 자, 그럼 봐봐. 물체가 진동하고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 매질이 있어야 돼. 그래서 물체의 진동과 매질의 진동이야. 자,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매질의 진동이 내 이에 도달해요. 그럼 봐봐. 지금 순서가 있는 거잖아. 그럼 1번 물체의 진동, 2번 매질의 진동, 그래서 어떻게 됐어? 3번 내 이에 도달해서 림프액을 진동시켜. 그래서 선모가 흔들려. 이로 인해 발생한 전기 신호가 어떻게 뇌에 전달되는, 저는 7단계로 얘기했거든요. 자, 이런 것도 넘버링 기준인데 팁을 하나 드릴게. 항상 기준이 있어야 돼. 저는 지금 어떤 기준을 쓴 거냐? 이런 기준을 쓴 겁니다. 저의 기준은요, 서술어야. 문법도 그렇고. 자, 그럼 서술어 잡아볼게. 물체가 진동하다. 맞죠? 매질이 진동한다. 맞죠? 그리고 어떻게 됐어? 내 이에 도달하다. 맞죠? 그래서 첫 번째 서술어, 두 번째 서술어, 세 번째 서술어. 림프액을 진동시킨다. 네 번째 서술어죠. 선모가 흔들린다. 다섯 번째 서술어죠. 전기 신호가 청각 신경을 따라서 어떻게 전달이 된다. 여섯 번째 또는 따라서 일곱 번째까지 해가지고 대략 4개, 5개, 6개의 정보 군집으로 잡으시면 돼. 됐니? 자, 그럼 봐봐. 여기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두 종류. 뭐가 있다? 네. 첫 번째는 뭐냐면 외의와 중의를 거치는 공기 전도가 있고 골 전도, 뼈로 전도하는 게 있나 봐. 됐죠? 자, 그럼 봐봐. 글의 주제는 첫 번째 뭐였어? 소리의 정의와 과정이죠. 그럼 그 과정에서도 2단락 마지막 부분은 뭐 했어, 지금? 종류에 대해서 분류해놨죠. 자, 여기서 이제 판단하시는 거야. 어떻게 판단하시냐? 잠깐만 스톱 한번 해볼게요. 자, 지우지 말자. 선생님, 애들 프린트 하나 더 나눠주세요. 어차피 애들 많이 안 왔으니까. 자,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2개까지는 나눠줄게. 자, 여러분이 샤프로 푸세요. 두 번째, 구조도 그리시고 2개 비교해서 단권화 시킬 거야. 교재로 나갈 거야. 앞으로 100%. 알겠어? 그러니까 지금 샤프로 열심히 푸셔서 지우셨는데 지우실 필요 없어. 필기 하나 더 나눠 드릴 테니까 필기하시고 자기가 푼 거랑 필기하신 거랑 비교해서 교정하시면 돼. 이해되셔서 여기까지? 그래서 그렇게 공부해 가세요. 그래서 구조도도 여러분 거에 그리고 필기한 거 그린 다음에 교정하시는 그 과정. 자, 이게 습관이 잡혔잖아. 지금 곧 잡혀 보이거든. 거의 잡혔으니까 이제 문항 이렇게 나가면 될 것 같다. 자, 계속해서 다시 한번 볼게. 자, 그러면 여기까지 지금 저는 정보량이 좀 터진 것 같거든요. 이 정도면. 그러니까 여러분 판단을 해야 돼. 뭔가 이제 여러분이, 이거는 감각적인 부분이고 개인의 체력적인 부분이야. 내가 숨이 찬다는 느낌을 받는 거랑 비슷한데 저 따라와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구조도를 그리실 거야. 자, 1단락 당연히 주제 세팅 단락이야. 그럼 당연히 1단락 우리 뭐 해야 돼? 주제가 뭔지 정리해 주시고 1단락에서 2단락으로 넘어가는 부분에서 주제가 세팅된 핫플레이스니까 그 주제 세팅 핫플레이스에 사실 2단락 주제를 세팅했고 2에서 3단락 넘어가는 부분에 또 주제가 세팅되어 있거든요.
정리하십시오. 교사형 체크되시면 여기 좀 놔둬주세요. 네. 자, 따라봅시다. 자, 1단락 주제로 소리의 정의를 했고, 소리의 정의는 자, 봐봐. 정의 형태는 항상 주어로서 피정의항이 오고요. 그리고 이것은 무엇이다라고 서술어의 자리에 오는 거는 상위 개념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파동 중에서도 얘를 봐봐. 물결도 파동이죠. 빛도 파동이야. 근데 그 중에서도 뭐야? 소리의 정의는 물체 진동이 매질 진동을 통해서 전달된다는 그것만의 차이인 거야. 그것만의 특징인 거야.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물체 진동, 매질 진동을 통해서 3단계 이제 감각 가정은 어떻게 돼? 뇌를 통해서 림프액 진동을 하고 손목이 흔들리면서 전기신호 발생을 하면 청각세포 거쳐서 뇌로 간다. 자, 방법은 두 가지가 있대. 공기로 전동되는 방법이 있고 골로 전동되는 방법이 있다 그랬었고, 뭐가 나와 있니? 그림 나와 있으니까 그림 해석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정리해 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서술형 대비인데 여러 학교는 이거를 어떻게 쓰라고 아예 유형이 정해져 있잖아. 몇 자 이내다. 그 다음에 어떤 형식으로 써라. 그걸 바탕으로 쓰시면 돼요. 그럼 1달러 뭐라고 하면 되겠어? 주제. 소리의 정의와 감각 가정의 정의 필요성 또는 소리에 관련된 현상과 원인 규명 등으로 이해하셨으니까 정리하시면 되겠고, 2단락의 정의는 뭐겠어? 2단락이 적으라는 건 뭘까? 소리를 정의하시오 같은 걸 쓸 수 있겠고, 또는 소리의 감각 가정을 쓰시오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잖아. 이해되셨어? 그래서 잘 정리해 보시고 저 따로 오십시다. 계속해서. 자, 그러면 이제 그림 이해를 좀 한번 해볼 건데요. 자, 뭐냐? 공기를 진동을 따라간다는 건 이 방향을 통해서 공기가 따라온다는 걸 거고, 맞니? 자, 뼈를 찾아봐야 돼. 좀 이따 뼈 찾아서 골전도도 있겠죠. 근데 일단 뒤에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3단락 가볼게. 그래, 우리 예상대로 뭐라고 했어, 아까? 뭐가 있다 그랬니? 공기전도가 있다 그랬었죠. 그래서 첫 번째 3단락의 주제는 뭐로 시작이야? 공기전도로 시작이야.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 번째 뭐야? 물체의 진동. 그 물체의 진동이 뭘 만들었어? 매질의 진동인데 당연히 우리는 공기 속에 사니까 매질의 진동이겠죠. 그럼 매질로 인해서 소리가 뇌까지 전달이 되는 거야. 자, 물체의 진동이 주변 다시 1, 물체의 진동 2, 매질의 진동 3, 어떻게? 귓바퀴가 이 진동을 모아서 귀 속으로 보내. 그러면 진동은 4, 웨이도를 지나게 되고, 자, 귓바퀴와 웨이도 등 진동이 지나가는 각 지점에 소리의 공명이라는 게 발생을 하는데, 자, 그럼 봐봐. 그림으로 설명되지 않은 새로운 개념인 공명이 있으니까 공명에 대한 정의를 하고 가는 게 정상적인 글의 전개 방식인 거야. 그래서 공명에 대한 정의라고 쓰고, 공명이 뭔지 보시니까 공명 주파수에서 진폭이 커진대. 자, 공명 주파수는 성인 기준으로 이건데 항상 기억하시죠. 수치는 뭐하자? 발췌독하자. 공명 주파수는 웨이도 길이의 반비례 한대. 즉, 웨이도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주파수는 내려가나 봐요. 자, 그러면 어린이 시절에는 주파수를 높게 인지한다. 웨이도 길이가 짧은 거겠지. 그래서 그 내용이 역시나 나와 있고, 이거 표 처리하셔봐. 그리고 마지막, 이러한 공명에 의해서 진폭된 진동은 고막을 진동시키고, 자, 그럼 봐봐. 소리 공명 이후에 뭐였어? 고막 진동, 증폭, 뇌에 전달되는 8단계인 거야. 자, 1부터 8단계까지 3단락에 쓰시기도 하셔야 되겠지만은 공명에 대한 정의도 쓰셔야 돼.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 필기 정리하신 다음에 표처리하는 시간 가질 거고, 선생님 잠깐 여기 잡고 계신 다음에 오시면 되겠어요. 자, 같이 봅시다. 자, 3단락에서는 뭐에 대한 얘기니? 공기전도에 대한 방법이죠. 그래서 방법 1이라고 적겠습니다. 자, 그럼 공기전도는 당연히 물체가 매질, 공기를 진동시킬 것이고, 물체 진동이 매질 진동으로
그것이 귓바퀴가 귓 속으로 모아서 웨이도를 통해서 가는데 그 과정에서 공명이 일어난다는데 공명은 뭐라고? 네, 주파수. 공명 주파수 진폭이 커지는 건데 웨이도 길이가 길어지면 주파수는 줄어드는 반비례 관계야. 유아는 웨이도 길이가 짧으니까 주파수가 높고 공명 주파수가 높고 성인은 웨이도 길이가 기니까 주파수가 작다라는 표처리 논리관계 처리를 꼭 하셔야 돼요. 이 관계 처리가 익숙하시지 않으면 나중에 진짜 심각하게 터진다. 자, 이게 되시고 나면 이제 여섯 번째로 뭐 한다고? 자, 이제 고막이 진동을 하고 천소골에서 그 진폭이 증폭된 다음에, 진동이 증폭된 다음에 뇌까지 다다르게 된다라고 3단락의 주제와 과정과 표처리까지 받고, 특히나 이 부분에서 정의와 원리를 세팅했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출제 가능성이 당연히 높아지는 거야. 왜냐면 정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원리 관계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추론을 했을 때 내용 일치로 봐버리면 애들이 변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1 수준이니까 쉬워서 그렇지 고3 수준으로 가면 여기서 확 변별돼 버리니까 이런 것들 표처리하는 연습을 꼭 해주시라는 거. 자, 이어지는 이제 3단락 보도록 하겠습니다. 4단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뭐겠어? 네. 골전도야. 귀 주변을 뼈를 매질로 소리가 뇌에서 바로 전달되는 것인데 귀 주변 뼈가 뭐가 된다? 매질이 된다야. 대화할 때 들리는 내 목소리가 성대에서 발생한 진동이 성대의 진동이 어떻게? 공기전도를 통해 전달된 소리와, 자, 그러면 여기도 원인 과정이지만 과정이 나열돼 있으니까 인과구조 C2보다는 순서를 적어볼게. 자, 성대 진동, 공기전도, 골전도. 자, 다시 성대에서 발생한 진동이 공기전도를 통해 전달된 소리와 골전도가 있대. 그럼 봐봐. 두 종류가 있다는 거죠. 내 목소리의 이유는 공기전도가 있고 뭐라고? 골전도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다시 내 목소리가 들리는 이유는 공기전도도 있고요. 또 뭐라고? 골전도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건 지금 골전도잖아. 자, 그럼 볼게. 자신의 목소리 중에서 20에서 100Hz 소리는 골전도로는 잘 전달이 된대. 웨이가 그 다음에 중위에서 공명이 일어나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돼? 공기전도는 잘 전달되지 않는다는 거야. 녹음이 된 자신의 목소리 스피커를 통해 들으면 골전도를 통해 듣던 소리는 잘 들리지 않으므로 어색해진다는 거죠. 자, 어색한 이유는 그럼 뭐니? 골전도 소리는 스피커를 통해서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정리가 됐고, 마지막 이제 5단락. 한편 웨이와 중위 이상이 있는 사람도 골전도를 하면 들을 수가 있죠. 봐봐. 웨이나 중위를 통해서 오는 게 뭐야? 공기전도죠. 두 번째 방법은 뭐야? 골전도죠. 자, 그럼 이상이 있다? 문제니까 이걸 뭐로 해결할 수 있겠어? 골전도로 해결할 수 있겠네. 이런 것들을 적용하고 있다까지 오셨고, 최근에 이어폰에도 골전도 이어폰 같은 게 만들어졌다. 그럼 골전도 원리를 얘기할 건데, 이어폰 내부가 있고, 이어폰 내부에 어떻게 됐어? 첫 번째, 교류 전류가 있으면, 두 번째, 자기장이 만들어지면서, 세 번째, 인력과 철력이 교대로 작용하며, 네 번째, 진동이 발생을 하고, 다섯 번째, 주기를 짧게 해서 주파수가 높아지게 만들고, 자, 소리, 음의 높이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전류가 세질수록 진폭이 커져서 음량도 세지게 되는 거고, 이런 원리를 가지고 쓴다는 거잖아요. 자, 그럼 봐봐. 일반적인 이어폰과 골전도 이어폰의 차이점을 당연히 물어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지금 원리 적용하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장점이죠. 장점 첫 번째 뭐니? 귀를 막지 않는다. 자, 첫 번째는 뭐겠어? 귀가 습해지지 않는데. 두 번째는 고막 자극이 필요가 없대. 세 번째는 뭐라고? 야외 활동할 때 착용하고 있다가 사고 나면 안 되잖아. 그런데 얘는 착용해서 다른 소리까지 들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또 단점은 뭐라고? 역시 청각세포가 신경이 손상될 수 있다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자, 이게 아무래도 고1 시험이다 보니까, 그리고 교육청이다 보니까 뭔가 구조 예쁘다기보다는 그냥 정보 나열로 보여요. 어쨌든 필기 정리 잘 해보시고 마지막 구조도까지 그리신 다음에 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쭉 정리해드린 이유가 뭐 딱히 내용 이슈가 없어가지고거든. 나중에 필요하면 더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고요. 자, 봅시다. 21번. 소리가 전달되는 두 가지 방식이 뭐가 있었죠? 공기전도와 골전도가 있었잖아. 자, 이와 관련된 기술들이 있니? 조금 나 애매하거든. 이걸 관련된 기술? 소리 전달에 관련된 기술? 약간 난 이거 문제 이슈 있다고 봐요. 어쨌든 출제 의도는 보이죠. 주제는 뭐니? 자, 정확하게 소리가 어디에 전달되는? 이상해. 그러니까 인간한테 귀에 전달되는? 정확하게 뭐니? 소리를 인식하는이라고 해야 될 거거든. 소리를 인식하는? 또는 소리를 감각하는? 사실 1번 선지부터 나는 좀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어쨌든 뭐 출제자의 의도는 그러니까. 두 가지 방식 1번이 뭐가 있다고? 소리 뭐라고? 공기전도가 있고, 두 번째는 골전도가 있고. 자, 그리고 이와 관련된 기술이요. 아니, 왜냐면 봐봐. 이와 관련된 기술이 될 거면 공기전도에 관련된 기술도 있어야 되거든.
근데 기술이 아니라 원리나 과정을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1번은 원리나 과정이고 2번도 원리 과정 플러스 기술 정도거든. 난 그 1번도 지금 솔직히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2번 볼게. 이어폰 기술의 과학적 원리라고 하면은 봐봐. 지금 내가 소리가 우리가 어떻게 감각하는지인데 이어폰 기술이라고 그러면 너무 지역적인 소재죠. 도시칼레 보면 이런 거야. 글에 주어진 정보가 딱 요만큼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정답이 돼야 되는 이런 주제 문제는 이게 정답의 바운더리야. 자, 그럼 이제 오답 있는 애들이 있는데 어떤 애들이 오답이냐? 이런 애들이 오답이죠. 그러니까 2번 선지 같은 건 이런 걸 다룬 거야. 너무 지역적이죠. 그래서 주제보다 좀 더 포괄적이거나 좀 더 축소된 건 괜찮은데 너무 많이 벗어나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번은 너무 지역적이야. 3번 선지 청각을 두 가지 관점. 청각은 너무 넓죠. 그리고 구조는 두 가지 관점 맞는데 청각에 대한 건 아니고 골전도라고 해버려도 주제 둘 중에 하나인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50% 이하의 정보니까 역시 일부 정보인 거죠. 청각에 이상이 생기는 사례 너무 역시 지역적이죠. 그러니까 출제 의도는 1번이라는 건 알겠으나 사실 1번도 맞다기보다는 그냥 가장 적절한 걸로 골라주셨으면 되겠고 왜 정답인지 아닌지는 쉽게 푸셨을 테니까 하지만 이 정도 내용 처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계속해서 22번인데 이것도 좀 너무 이제 고1이라서 좀 쉽긴 쉬웠어. 그러니까 이제 뭐냐 이거죠. 지금 이 소리는 어떻게 전달이 되니? 저기 나와 있다시피 골 전도는 돼. 하지만 어떤 전도는 안 되는 거야? 공기 전도는 안 되는데 공기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공기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 귀에서, 내의에서, 외의에서 공명이 일어나지 않아서 우리 고막으로 전달되지 않는 문제인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거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야 되는 건데 이제 고1 시험이다 보니까 난이도 조절 차원에서 그냥 내용일치로 풀었던 것 같아. 근데 분명히 이런 내용일치 문제도 풀이 연습에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으니까 잘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3번 보도록 할게요. 윗글 내용, 그 이유 판단해보제. 자, 여기 나와 있는 이유가 글의 주제기도 했잖니? 즉 어색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어디 나와 있었어? 어디 떡밥 횟수야? 여기지. 4단락의 어색함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저기 구조 잡았고 1단락, 4단락 엮어보시면 되겠고 그 차이는 아까 22번에서 이어지는 거 보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가 뭐냐 22번과 23번을 엮으라는 거고 골전도와 뭐라고 공기전도의 차이를 가지고 비교 분류하는 그런 의도를 물어본 거야. 1번 선지 볼게요. 평소에 골전도로 전달되는 소리를 들을 기회가 없었으므로 아니지. 자, 우리는 골전도 플러스 공기전도 둘 다 듣는데 스피커를 통해서 듣게 되면 뭐가 제거가 되는 거야? 골전도가 제거가 되는 거잖아. 얘는 전달이 되는 거고 그걸 찾으면 되겠죠. 자, 2번 선지 내의를 거치지 않는 그게 뭐네? 그게 바로 골전도잖아. 자, 3번 선지는 전자장치를 전기적 에너지로 인해 청각신경이 받는 자극의 크기가 커졌댄다. 뭔 소리야 갑자기. 뭐 전혀 인과관계 없는 걸 다 섞어놨고 4번 녹음된 소리를 들을 때 골전도로 그렇지. 녹음된 소리를 들을 때는 이 주파수가 제거되기 때문에 즉 평소는 어떻게 되니? 둘 다 듣는 거죠. 정리하자. 표를 그려보자 그러면. 평소와 녹음 소리를 비교해보자. 평소엔 뭐가 들리는 거야? 골전도가 있고 공기전도가 있죠. 그러니까 둘 다 들어와. 녹음 때는 안 들어오고 들어와. 이게 원인인 거잖아. 그러니까 얘들아 봐봐. 이 표처리 기술이에요. 이 표처리 해주시면 깔끔하게 4번 같은 게 보이고 판단도 되는 건데 자꾸 발췌도로 가는 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기초적인 문제를 풀어나가는 습관으로는 괜찮겠지만 이런 킬러 문제들 대응하고 실력 기르는데 기초가 되는 거지 말 그대로. 이걸 가지고 킬러까지 가진 못하니까 평소 연습해 두시되 문제 풀 때 이런 구조도 그려드리면 최대한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평소 때 연습을 하셔야 실력이 는다는 거. 자, 그리고 이걸 써줘야 얘들아 서술형도 쓸 수가 있겠지. 사실은 이 문제는 뭐로 내기 딱 좋은 거야? 선생님이 서술형 내라고 하기 딱 좋은 거야. 사실은 이런 건 서술형이죠. 맞잖아. 왜냐하면 학교 내신에서도 다뤘고 그러면 지문 딱 던져놓고 야 여기서 그 이유 쓰세요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되게 무식한 애들은 이걸 외워서 쓸 생각을 안 하는데 그건 되게 바보 같은 짓이고 주제 구조가 잡힌 애들은 뭐야? 그렇지. 평소 소리와 녹음의 소리가 차이가 있기 때문이고 평소에는 골전도와 공기전도 둘 다 들어오지만 녹음 때는 골전도의 정보가 골전도의 소리가 제거되기 때문이다 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잖아. 됐어? 자, 여기 나와 있는 이유를 작성하세요. 여러분 서술형 문제로. 이거 한 40자 정도 줄 거야. 지금 작성하세요. 시작. 봐봐 얘들아. 그 이유를 찾아 쓰시오.
이게 너무 추상적이 돼요. 그걸 구체적으로 만드셔야 되는 게 딱 이거죠. 핵심 정보는 이거야. 자, 평소 소리와 녹음 소리고 골전도는 평소에는 들어와. 공기전도도 들어와. 그런데 녹음될 때는 전달되지 않는다? 됐니? 그럼 봐. 뭐라고 쓰시면 되겠어?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벌써 글자 수가 35자 정도 돼요. 그럼 여러분 학교 스타일대로 30자 내로 썬 다음에 이거야. 골전도와 공기전도 둘 다라는 말 뺄 수 있겠죠. 그리고 평소에는이 아니라 그냥 평소에 또는 평소는 이라고 둘 중 하나 조사 날리시면 되겠죠. 그럼 벌써 세 글자 줄었다.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였으니까 16글자 중에 세 글자 줄었어요. 그 다음 봐봐. 하지만을 뺄 수도 있어요. 어차피 두 개는 대조니까. 맞지? 하지만 빼셔도 돼. 녹음 소리는 공기 전도만 전달 때문 또는 전달되기 때문 또는 기록되기 때문도 중간에 뭐 전달 이 정도만. 됐니? 그래서 정리해 주시면 글자 수 줄인 것까지 연습하실 수 있을 거고 평소 연습해 놓으시라고.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혹시 뭐 이상한 거나 특이한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자, 넘어가서 24번 문제 보도록 하자. 자, 난청이란 소리가 잘 들리지 않거나 전혀 들리지 않는 증상으로 웨이도에서 뇌에 이르기까지 소리가 전달되는 과정 중에 특정 부분. 자, 그럼 봐봐. 난청의 원인이 뭐야, 지금? 과정 중에 있잖아. 그럼 여러분, 아까 우리가 구조도 그려봤으니까 공기전도되는 과정은 3단락 또는 2단락이잖아요. 그럼 2단락과 3단락에 나와 있는 과정 중에 뭐가 문제가 하나 있겠지. 그 중이라고 좁혀놨잖아. 다 필요 없고 뭐야? 전음성 난청에 집중하셔야 되는 건데 웨이도와 중이도래. 그럼 봐봐 얘들아. 웨이와 중이라는 걸 그림을 딱 봐. 자, 웨이는 여기지. 그 다음에 중이는 어디야? 이쪽이네. 됐어? 그럼 얘들아 봐봐. 아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였지? 그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아까 뭐였었냐면 웨이도 길이. 맞니? 맞잖아. 그래서 웨이도 길이와 관련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계속 볼게. 이와 달리 감각신경성 난청이 있대요. 얘는 어떻대? 달팽이관까지 소리가 잘 전달되었음에도 소리가 안 들리는 건데, 자, 세포 신경, 중추신경계 같은 문제. 자, 그럼 봐봐. 문제원인 첫 번째는 뭐야? 웨이와 중이의 문제고요. 두 번째, 감각신경성 난청은 뭐니? 1. 청각세포. 2. 청각신경. 3. 중추신경. 세 가지 원인을 하는 거죠. 1번 선지부터 봅시다. 골전도 이어폰은 장기간 사용해도 감각신경성 난청. 봐봐. 아까 마지막 단락 6단락에 나와 있었던 것 같은데 얘도 뭐를 죽일 수가, 얘도 뭐에 손상이 갈 수가 있다? 청각신경이 손상이 될 수가 있다. 아까 단점이나 한계 있었으니까 그 내용 발도독 바로 보이실 거고. 2번 선지 봅시다. 청각신경을 이상으로 인한 난청이 있는 경우 이어폰 음량을 높여도 소리가 커져도 못 듣는다며. 얘는 그냥 바로 보기 적용하시면 보이실 거고. 자, 3번 봅시다. 자신이 말하는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사람은 감각신경이다? 글쎄요. 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자, 내 목소리가 들리는 건 두 가지지. 1번 뭐야? 공기전도죠. 2번 뭐야? 골전도죠. 근데 공기전도, 골전도의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었는데 이 둘의 차이점 뭐야? 주파수죠. 공통점 뭐야, 얘들아? 그래. 결국엔 얘도 감각세포, 감각신경세포를 거친다는 거잖아. 맞니? 결국에는 안 들린다는 건요. 차이점 때문이 아니라 공통점 때문인 게 둘 다 안 들리려면. 감각신경이 문제니까 당연히 안 들리는 거죠. 됐니? 그래서 감각신경성이겠구나. 이게 공통점이니까 정답은 3번이구나. 이렇게 비교대조를 통한 답 찾으라고 했던 겁니다. 이렇게 비교대조를 통한 답 찾으라고 했던 거라고. 필기 정리하시고. 이 기록이 아니라 전달이라고 바꾸는 게 좀 더 정확하겠네요. 자, 그래서 기록이 아니라 전달이라고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필기 정리되셨으면 마지막 문제 풀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25번 볼게요. 기억, 니은에 대한 설명이요. 일반적인 이어폰과 골전도 이어폰의 비교 대조인데, 자, 그럼 봐봐. 일반적인 이어폰, 진동을 공기로 전달하고 골전도 이어폰은 뼈를 전달한대. 그럼 봐봐.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일반 이어폰은 공기 전도를 한다는 점이고 니은은 말 그대로 골전도를 한다는 거잖아. 이걸 가지고 정답 선지 설계할 확률이 제일 높다니까, 얘들아. 그러니까 막 교류 전류 이런 거 보고 있지 말고 공기 전도나 골 전도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봐. 기억은 뭐야? 공기 전도니까 자, 일단 기억은 교류 전류 이런 거는 세부 정보야. 그러니까 얘가 정답될 확률은 낮아.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제 골 전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물어볼 수가 있는 거고 2번 선지 저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자, 3번 선지 볼게. 자, 기억은 니은과 달리 선모의 흔들림을 유발하여 전기 신호를 발생시킨다. 자, 그럼 봐봐. 지금 선모의 흔들림은 어떤 과정 속에 있는 거잖아.
맞니? 자, 그러면 결국 이거예요. 공기전도냐, 골전도냐에서 공통점, 차이점을 찾아보자고. 자, 여러분이 그럼 표 처리 한번 해보세요. 얘를 공통점 차이점을 지금 표 처리를 딱 깔끔하게 한번 지금 해. 시작. 특히 골전도와 공기전도가 글의 주제였으니까 이 두 개를 비교 대조하는 건 핵심이고요. 첫 번째는 주파수 차이였다고. 그래서 20에서 1000Hz 사이는 골전도. 공기전도는 그걸 그 외의 주파수라 그랬었고 이유는 설명돼 있으니까. 자, 그럼 공기전도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웨이도 길이와 주파수가 반비례한다는 건데 왜 주파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웨이도 길이라는 게 결국 뭡니까? 그래, 둘의 차이점인 거야. 뼈에서 바로 뇌로 가는 거고요. 웨이 중위를 거쳐 뇌로 가는 거잖아. 뇌 이후에는 똑같다니까 둘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25번에 3번 선지 보시면 알겠지만 봐. 뇌 이유는 공통이라니까. 이 이유는 공통이에요. 여기가 차이고. 보이셨어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내이 이후에 이 전달 과정은 둘 다 공통인 거야. 그러니까 이쪽으로 오셔야 돼요. 자, 이쪽으로 잡아주시면 되겠고. 다시 한번 얘기한다. 뭐라고? 자, 둘 다 공통점은 뭐야? 내이 이유는 공통점이야. 그리고 그 이전은 차이점이야. 이해됐어? 그래서 쟤는 뭐였다고? 뼈가 어디까지? 뇌까지 전달하는 거고. 얘는 물체 진동이 매질 진동을 통해서 어디? 웨이 중위를 거쳐서 가는 게 차이점이었기 때문에 이건 공통점이니까 둘 다 선모 진동 같은 게 선모 흔들리는 게 다 있겠죠. 됐니? 그럼 뭐야? 둘 다겠지.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뭐라고? 표 처리해 보시면 깔끔하게 보였다는 거야. 즉, 자꾸 귀찮아서 내용일치로만 하지 마시고 내용일치 플러스 표 처리까지 해놓으시면은 이게 눈이 길러지고 실력이 길러져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내용일치를 하더라도 내가 머릿속으로 표 처리를 하고 있고 구조 처리를 하고 있으니까 직관적으로 바로 보이는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실력을 기를 거 이렇게 하지. 귀찮다고 구조도 안 그리고 풀이과정 안 쓰는 거는 너희가 수학 문제 풀 때 풀이과정 안 쓰면 실력이 느냐고요. 똑같아 얘도. 알겠어? 여러분 손으로 풀이과정 쓰셔야 되고 복습 정리하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얘는 당연히 시험 범위야. 자, 몇 가지 이제 잔소 좀 하고 끝낼 건데 자, 뭐냐. 얘는 이미 기존에 기출된 적이 있어요. 평가원에서. 훨씬 쉽게. 그리고 여기서도 나왔지. 학교 선생님이 얘를 갖고 낼 확률이 높다 낮다? 높다야. 대신에 여기서 더 나간 외부 지문은 없어. 그러니까 외부 지문을 내기보단 얘를 내시겠지. 왜 시험 범위였으니까. 내셨으면 이제 뭘 묻겠어? 여기 나와 있는 이유를 쓰시오 같은 걸 묻겠단 말이야. 또는 기업과 니은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밝혀 적으셔 이런 걸 내실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딱 서술형 문제고요. 내가 필기해 준 거에 무조건 서술형 문제가 한두 개 이상 녹아들어 있으니까 대비 잘 해주시라는 거.